대단원 2단원은 확률이고요. 이 안에 확률의 뜻과 활용 그리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두 가지 주제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오는 확률의 뜻과 활용이라는 걸 좀 볼 텐데 양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설명 나온 페이지가 2개나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형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단원이다 보니까 용어 같은 것들이 새롭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설명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내용이 막 많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충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용어들이 새로 나오는 거니까 이 용어들을 좀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러 가죠. 첫 번째 나오는 건 시행과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이라는 말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거 그게 시행이에요. 어떤 행위를 가하는 거.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서들을 보시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대. 뭐 되게 길게 써 있지만 당연한 거지. 주사위 던져서 1, 2, 3, 4, 5, 6 나오는 건 우연이잖아요. 운에 맡겨야지. 그리고 뭐 같은 조건에서 당연히 던질 수 있죠. 주워다 또 던지고 주워다 또 던지면 계속 같은 조건인 거잖아. 그죠? 동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 시행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힐 만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앞으로 나올 용어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표본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처음 보는 말인데 얘를 보시면 여기서 이 밑에 그림 보시면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지만 집합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래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할 거래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질 거야. 아이고.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의 눈이 나오든가 2의 눈이 나오든가 3, 4, 5, 6이 나오겠죠. 6가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우리 보통 대문자 S로 표현하는데 일종의 전체 집합 같은 거예요.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결과는 1, 2, 3, 4, 5, 6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표본 공간이다 라는 소리예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전체를 써놓으면 그게 표본 공간이라고. 그죠? 동전을 하나 던질 거야. 앞, 뒤. 이게 그냥 표본 공간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되죠? 세 번째 나오는 사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표본 공간 안에 들어있는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국어적으로 보면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서부터는 그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 사건이라는 건 집합이야. 부분 집합. 사건이라는 건 부분 집합이에요.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이거 표본 공간이거든.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6개가 아니고 2의 6승가지라고요. 사건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2의 6승이야. 왜 그렇게 생겼냐면 봐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니, 주사위 하나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6개지. 그 6개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네 번째 나온 근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사건이다 그 얘기거든. 얘는 뭐냐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그게 근원 사건이에요. 얘도 사건은 사건이야. 그래서 부분집합인데 근원 사건이라는 건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건. 그걸 근원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위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사건이 몇 가지야? 그럼 6개라고 대답하면 그건 사건의 개수가 아니라 근원 사건의 개수가 6개라고요. 그럼 사건의 개수가 64개나 된다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2, 4, 6.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주사위 던졌어. 홀수 눈이 나올 사건. 1, 3, 5.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주사위 던졌어.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 주사위 던졌어. 2자리 자연수 나올 사건. 이런 것도 사건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체가 2의 6승계, 64개이기 때문에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64개다 그 얘기예요. 헷갈리죠? 이거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헷갈린다고. 그런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이라는 건 그냥 부분집합이다 라고 머릿속에 딱 박아 두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은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부분집합인 거야.
사건의 개수 그러면 주사위니까 6개지 아니라고. 근원 사건의 개수가 6개. 즉 원소의 개수가 6개인 거지.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승계잖아요. 오케이?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섯 번째 보면 이제 뭐 표본 공간 안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즉 부분 집합 두 개에 대해서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 A라는 사건을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2하고 4하고 6이죠. 이게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B라는 녀석을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2하고 3하고 5하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얘도 얘 나름대로 부분집합이고 얘도 얘 나름대로 부분집합이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있는데 거기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걸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집합으로 나타내면 합집합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합집합의 정의 자체가 또는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짝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짝수 또는 소수 그러면 이건 A라는 집합 또는 B라는 집합이라는 뜻이어서 합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열해보면 뭐다?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얘랑 비교하셔야 될 건 뭐겠어요? 짝수 그리고 소수. 이건 짝수도 만족해야 되고 소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곱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뭐다? 겹치는 게 누구야? 2 이렇게 하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거 그냥 집합에서 합집합, 교집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용어들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거 배반 사건은 뭐냐면 지금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교집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배반 사건은 그 집합에서 우리 서로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태, 서로소인 상태. 이걸 두 사건이 배반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거 짝수이고요. 뭐 C라는 사건을 이거 홀수는 좀 그런데 5의 배수? C라는 사건을 5의 배수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딸랑이겠죠. 요게 C라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A라는 사건과 C라는 사건은 서로 배반이다라는 말이에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교집합이 없대,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그걸 서로 배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 A가 배반 사건이야 이건 말이 안 되고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관계가 서로 배반이다라는 뜻이에요.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배반이다 그 얘기라고요. 안 친하다고.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배반이고요. 물론 B 사건이랑 C 사건은 배반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집합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건 서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D라는 사건을 홀수눈이 나온다라고 하면 1, 3, 5 이렇게 생겼는데 A하고 D라는 사건은 서로 여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온 게 이 얘기예요. 여집합 같은 거야. 여집합. 집합에서 여집합은 이거 빼고 나머지 전체잖아요. 그죠? A라는 사건 짝수눈이 나오는데 이거의 여사건은 뭐겠어? 홀수눈이겠지. 그죠? 그래서 그게 D하고 똑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있고 A의 여사건이 있어. 그럼 이 둘 사이는 서로 배반이에요. 그죠? A라는 사건이랑 A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야. 그럼 A의 여사건이 B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라고. A랑 B가 서로 배반이라고 해서 여사건은 아니라고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누군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둘이 뭐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해 봤고요. 뭐 지금 요거 칠판에는 약간 흐리게 그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뚜렷하게 색칠되어 있죠.
내가 너 책 안 줬니? 저 프린터 뽑아놨어. 가져와. 그래서 책에 보시면 요 색칠 잘 되어 있으니까 요 합사건이라는 건 합집합, 곱사건이라는 건 교집합, 배반이라는 건 얘처럼 서로 겹치는 게 없는 상태, 그리고 여사건이라는 건 여집합 바깥쪽에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새로운 용어들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밑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확률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용어니까 뭐 수학적인 확률, 통계적인 확률, 기하학적인 확률 이런 표현들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확률은 당연히 다 수학적인 확률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뭔지는 제가 다 설명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확률 정의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시행에서 주사위 던질 거라고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걸 확률이라고 하고 그 기호로 PA라고 쓴대요. 뭐 이 P가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 A는 대문자로 써 있죠. 부분집합이야. 사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용어 없잖아요. 그죠? 뭐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걸 확률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두 번째 내려와서 수학적 확률인데 식만 먼저 쳐다보면 이 PA라는 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건 얘 뭐예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그거 가지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겠대. 아까 주사위 던진 거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웠는데 주사위 하나 던질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6가지 있어요. 근원 사건의 개수는 6개라고. 1, 2, 3, 4, 5, 6. 그죠? 그 중에 사건 A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6분의 3이란 이야기죠. 즉 2분의 1이다 그 얘기라고. 아니 주사위 던져서 짝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야? 그럼 2분의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주사위 던질 거야. 홀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1, 2, 3, 4, 5, 6 중에 1, 4, 5, 3개니까 6개 중에 3개다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되진 않잖아요. 그죠? 주사위 던져서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6분의 1. 5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라는 말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거예요. 주사위 1개. 그래서 짝수 눈이 나온다. 표본 쓰면 표본 공간은 뭐 1, 2, 3, 4, 5, 6. A라는 사건을 뭐 3, 6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3의 배수라고 해서 3, 6이야. 그럼 PA는 얼마라고요? 얘는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원소 중에 A의 원소의 개수니까 6분의 2야.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표본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말은 어려운데 애초에 이걸 6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6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6분의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제비뽑기 할 건데 당첨 제비가 3개 있고 당첨 안 되는 제비가 7개 있어. 제비를 하나 뽑을 거야. 기대할 수 있는 일은 제비뽑기 하나 했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뭐가 있어요? 당첨이 되거나 당첨이 안 되거나 두 가지 있어요. 오케이? 당첨이 되거나 당첨이 안 되거나 두 가지 있다고. 즉 표본 공간은 누가 있다고? 당첨, 안 당첨 이렇게 2개 있다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당첨될 확률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당첨이거나 당첨 안 되는 건데 그중에 당첨되는 거야? 그럼 2분의 1이야. 개 똑같은 소리죠. 왜 개 똑같은 소리인데
애초에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당첨과 비당첨은 같은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근원 사건이 아니라고요. 됐어? 무슨 얘기인지? 다시 제비뽑기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당첨이거나 당첨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럼 그 중에 당첨될 확률, 그러면 당첨이랑 당첨 안 되는 거 결과는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중에 당첨되는 거니까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쳐다보고 야 당첨될 확률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 10분의 3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쳐다보고 종류 두 가지고 하나니까 2분의 1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걸 10분의 3이라고 대답한다고. 왜 10분의 3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냐면 당첨, 비당첨 중에 당첨 이러면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근원 사건은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당첨 제비 3개 들어있는데 이 3개는 원래는 구분을 할 수 없는 거야. 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걸 다 다르다고 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첨 제비가 이렇게 3개 들어있는 거고 당첨 안 되는 제비가 이렇게 7개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10개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제비가 나올 확률은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죠. 똑같이 10개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표본 공간이라는 건 O1, O2, O3, X1 귀찮으니까 X7 요거 중에 내가 원하는 당첨되는 사건은 뭐라고? O1이거나 O2거나 O3라고요. 그래서 10분의 3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걸 쳐다보고 2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당연히 10분의 3이라고 할 거잖아. 니들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소의 개수 분의 원소의 개수인데 분모에 들어있는 그 원소의 개수들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응용해 볼까요? 주사위 2개 던질 거야. 주사위를 2개 던질 거야. 합이 4가 될 확률은? 두 눈의 합이 4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빨리 암산해봐. 주사위 2개 던질 거야.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4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그러면 2개 던져서 합으로 제일 작은 건 2야.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해서 제일 크면 12까지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몇 개 있냐면 11개야. 그 중에 4? 하나밖에 없어? 그럼 11분의 1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내가 뭘 설명한 건지 이해되죠? 왜 안 된다고? 애초에 주사위 두 눈의 합이 2일 확률이랑 3일 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6, 7, 8, 9, 10, 11, 12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만 2가 나올 확률이랑 3이 나올 확률이랑 4가 나올 확률은 다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어떻게 할 거라고. 1, 2, 3, 4, 5, 6이랑 1, 2, 3, 4, 5, 6 총 36개 중에 합이 4가 되는 건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라고. 그래서 36개 중에 세 가지니까 12분의 1이다. 이렇게 확률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되죠? 그래서 수학적인 확률에서 조심해야 될 건 그런 사건이 모두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지를 꼭 확인하시라. 그러면 원소의 개수 중에서 원소의 개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통계적인 확률인데 이 통계적인 확률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R이라고 하면 이거 이제 상대도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분모가 n이고 분자가 R이에요. 전체 시행한 횟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라는 소리고 이걸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6분의 1이거든? 의심할 여지 없이. 근데 내가 통계적인 확률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 시행을 뭐 예를 들어서 10번 할 거야. 그 중에 1이 몇 번 나왔는지
20번 할 거야. 1이 몇 번 나왔는지 이런 거 가지고 통계적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6분의 1이잖아요. 6번을 던질 거야. 그럼 정말로 딱 한 번만 나오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운 좋으면 6번 다 1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은 1이 한 번도 안 나오겠지. 1이 나오고 싶다고는 생각을 하고 던지면 1이 안 나오잖아요. 6번을 던져서 꼭 한 번이 나오진 않을 거거든. 다시 말해서 통계적인 확률이 수학적인 확률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시행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할 거야. 위에 여기부터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6번 던지면 딱 한 번 나오리란 보장은 없지만 60번 던지면 10번에 가깝게 나올 거라고. 물론 10번이 아니라 9번일 수도 있고 11번일 수도 있고 혹은 8번일 수도 있지만 10번에 가까울 거라는 거야. 6번 중엔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지만 6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힘들잖아요. 600번 던질 거야. 정확히 100번은 아니겠지만 100 근처의 값이 나올 거고 6000번 던지면 1000 근처 나올 거고 6억 번 던지면 6억은 너무 많다. 뭐 아무튼 엄청 많이 던지면 수학적 확률에 거의 근접하게 통계적인 확률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실제로 몇 번 시행했고 일어난 횟수가 몇 번이야. 이걸로 통계적인 확률 구해봐. 사실상 상대도수 구해봐. 이거밖에 없고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실제로 시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 게다가 실제로 시행했다고 쳐봐요. 무수히 많이 시행하면 그냥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야. 책에서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고 더 이상 말이 없잖아요. 그럼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 받아들이셔도 돼요.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가 무수히 커지면 그냥 수학적 확률이랑 똑같아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보시면 그래서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이 상대도수를 통계적 확률로 생각할 거다. 사실은 얘가 수학적 확률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건 기하학적인 확률인데 요거는 그림 그려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거거든요. 뭐 뒤에 있다가 문제 보면 나오겠지만 전체 넓이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 그걸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관역에다가 활을 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10점 맞을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전체 넓이 중에서 10점에 해당하는 넓이, 분모에는 전체 넓이, 분자에는 10점에 해당하는 넓이, 그렇게 계산한 게 기하학적인 확률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 넓이 가지고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수학적인 확률이고요. 얘도 무수히 통계적인 확률도 커지면 얘랑 가까워진다며. 이건 어차피 넓이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확률이라는 건 다 우리 수학적인 확률이다 라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거 각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 한다 라는 표현을 조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넘어가서 확률의 기본 성질까지 보고 예제로 가봅시다. 별건 아니고요. 간단한 내용이어서 요거까지 보고 넘어가려고요.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그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 자체는 0 이상이고 1 이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다 그 얘기인데, 얘는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원소가 아무리 적어도 아주 적으면 빵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사건을 우리 공사건 이렇게 불러요. 공사건, 공집합할 때 그 공이야. 공사건. 여기 원소 하나도 없으면 그냥 0이라는 확률을 가지게 될 거고, 요 A라는 녀석이 표본 공간이랑 똑같아.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 그런 걸 이제 우리 전사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A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적으면 빵개, 많으면 얘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어차피 0 이상이고 1 이하의 값밖에 못 갖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음수도 될 수 없고 1보다 큰 값도 될 수 없더라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건 전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확률은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이라고 부른다고요. 공사건의 확률은 0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서 예제 몇 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195번이고요.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을 A, 홀수인 사건을 B, 3의 배수인 사건을 C라고 할 텐데 저 중에 배반인 걸 고르래요. 차근차근 해보면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시행이야. 그럼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죠? 그때 이거 뭐 몇 개, 원소 몇 개 안 되니까 ABC라는 집합, ABC라는 사건 다 손으로 써볼 거예요. A라는 사건은 짝수의 눈이래. 2하고 4하고 6이고요. B라는 사건은 1하고 3하고 5네요. C라는 사건은 3하고 6하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저 사건이라고 써 있는 것들을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한 거라고요. 근데 뭐 물어봤어? 서로 배반인 게 누구냐요? 배반이 뭐였다고요? 배반 사건이 뭐였다고? 겹치는 거 없는 거.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소, 사건으로 따지면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곱사건이 교집합이 공사건인 거, 공집합인 거. 오케이? A하고 B는 배반이다 아니다? 배반? 맞다. 겹치는 거 없잖아요. B하고 C는 배반이다 아니다? 배반? 아니다. 겹치는 거 있잖아요. 3. A하고 C는 배반이다 아니다? 배반? 아니다. 6이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배반 사건인 걸 고르래요.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저 용어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녀석이에요. 됐고요. (198번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두 눈의 수의 차는 적으면 빵이고요. 크면 5거든요. 그죠? 6이랑 1 그러면 차이가 5잖아요. 적으면 0이야. 같은 숫자 나오면 차이는 0이니까. 참고로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기 때문에 1이랑 3의 차이도 2고요. 3이랑 1의 차이도 2예요. 차이는 음수가 없어요. 근데 차이가 3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그럼 말했지만 두 눈의 수의 차라는 건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돼요. 3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확률은 얼마일까? 이걸 쳐다보고 나오는 결과가 6개인데 그 중에 3개니까 6분의 3, 2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차이가 0일 확률이랑 차이가 1일 확률은 애초에 달라요. 차이가 0일 확률이라는 건 두 눈이 같은 거 나오는 거잖아.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있어요. 1, 2개, 2, 2개, 3, 2개, 4, 2개, 5, 2개, 6, 2개 해서 얘는 6가지 있다고. 차이가 1인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1, 2, 2, 3, 3, 4, 4, 5, 5, 6 그리고 다 뒤집어진 거 해서 총 10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 자체가 6가지 있다면 얘는 10가지 있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0일 확률이랑 차이가 1일 확률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6가지 경우 중에 3가지야.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 케이스를 다 따로 찾으셔야 한다고요. 뭐 찾아보면 차이가 5일 확률부터 찾아보자고요. 두 눈의 수의 차가 5라는 건 1, 6이든가 6, 1이든가 이거 2가지밖에 없잖아요. 4인 건 1, 5하고 2, 6이랑 6, 2랑 5, 1인 거 이렇게 4가지 있고요. 3인 건 1, 4, 2, 5, 3, 6 귀찮다. 뒤집어서 2개씩 또 있는 거지. 그래서 36가지 전체 중에 2개, 4개, 6개 총 12개가 차이가 3 이상인 경우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36분의 12 이렇게 생긴 게 답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생겨먹은 눈들은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게 맞잖아요. 1, 2, 3, 4, 5, 6이랑 1, 2, 3, 4, 5, 6 총 36가지라고 표현해서 그 중에 하나씩들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어려운 얘기려나? 이런 199번 이런 문제도요. 이게 좀 약간 잘못된 문제예요. 엄밀히 따지면. 뒤에 어떤 단서가 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는 뭐 녹화는 할 텐데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이렇게는 안 나올 거니까. 봐봐요. A, B, C 세 지점이 있고요. A에서 C로 갈 건데 B를 거쳐갈 확률을 구하세요거든요. 그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뭐냐면 A에서 C로 가는 전체 경우를 다 찾아보라는 거야. 그 중에 B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는 거야. 그럼 봐봐요. A에서 C로 가는 전체 경우는 A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C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B를 거쳤다가 C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세 가지 있어요. A에서 B 거쳤다 C로 가는 건 A에서 B로 가는 게 3개 있고 B에서 C로 가는 게 2개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는 경로 자체가 총 9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뭘 원했다고? B를 거쳐서 갈 확률을 구해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마 답은 9분의 6이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의도하는 바가 뭔지 이해는 되죠. 각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면 9분의 6인 게 맞아요. 근데 A 입장에서 쳐다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A 입장에서 쳐다보면 B를 거쳐가는지 B를 거쳐가는지 C로 바로 가는지 몰라요. A에서 나오는 경로가 몇 개 있냐면 6개 있어요. 그죠? 이거야. 다시 말해서 A에서 나가는 길이 6개 있는데 이 6개를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치면 6분의 3이에요, 답은.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계산해서 3분의 2라는 값이 나오려면 뒤에 무슨 단서가 와야 되냐면 각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돼요. 이런 단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오해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우기자면 우길 수 있다고. 아니 A에서 나올 때 나오는 길이 6개 있고 그 6개 중에 뭘 선택할지가 다 동일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치면 내가 이거랑 이거를 선택하면 B를 안 거치는 거고 얘랑 얘를 선택하면 B를 거쳐가는 거니까 6분의 3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응?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할 확률이 다 같다고 말할지 아니면 각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다 같다고 말할지 헷갈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딱 지정을 해준다고요. 문제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예요. 각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그런데 간혹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각 교차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제가 말한 거대로 해야죠. 6개 중에 3개가 B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2분의 1이다. B로 온 다음엔 그냥 C로 다 가잖아요. C로 안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B로 가기만 하면 C로 다 가기 때문에 그 뒤에 확률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확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고 지금 제가 말한 게 오히려 좀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약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말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요. 그 뒤로 나오는 건 이제 다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 찾는 문제예요. 우리 앞에서 1단원에서 했던 거 아니면 수학 하에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자 뭐 그런 이야기예요. 202번부터 서로 다른 만화책 3개랑 소설책 4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건데 만화책끼리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그냥 책 7권 나열하는 거예요. 3권, 4권 합쳐서 총 7권을 막 나열할 건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라고? 만화책끼리 이웃할 확률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계산해보면 A라는 사건은 뭐 얘기하는 거라고? 만화책끼리 이웃한 사건. 얘를 A라고 보면 이건 이렇게 계산하게 될 텐데 분모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냥 7건 줄 세우는 거. 7팩. 얘가 분모에 들어갈 내용이고 분자는 뭐 들어간다고요? 만화책끼리는 이웃한다고요. 만화책끼리 이웃한대. 그럼 어쩐다고? 이웃하는 애들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계산할 거라고요. 만화책 한 덩어리와 소설책 4개니까 5팩. 그리고 만화책 3권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 3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계산 완료해보면 7, 6, 5, 4, 3, 1은 귀찮으니까 안 쓰고요. 5, 4, 3, 2, 3, 2. 그래서 5, 4, 3, 2, 5, 4, 3, 2, 3, 2, 6이에요. 그러니까 7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다 밑에 마찬가지 순열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옆에 있는 건 원순열이거든요. 이것도 하나 해보자고요. 206번 보시면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총 7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건데 엄마 아빠가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분모에 뭐 들어가는 거야? 그냥 7명이 원탁에 둘러 앉는 경우의 수. 분자에 뭐 들어간다고요? 부모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확률 구해보면 분모는 7명이 공평하게 원탁에 둘러 앉는 거니까 7팩 나누기 7이고요. 분자는 엄마 아빠가 이웃한데 그럼 엄마 아빠 묶어버려서 하나인 것처럼 생각해보면 마치 6명이 줄 서는 원탁에 앉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6팩 나누기 6이야. 그런데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자리는 바꿀 수 있으니까 뒤에 2팩을 곱해야겠죠.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거라고.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산수하시면 되겠죠. 7팩 나누기 7이니까 6팩이랑 똑같죠. 6, 5, 4, 3, 2, 1은 귀찮으니까 안 쓰고요. 6팩 나누기 6이니까 얘는 5, 4, 3, 2. 2팩도 2. 그래서 5, 4, 3, 2, 5, 4, 3, 2. 요거 약분하면 왜? 3이죠.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옆으로 가서요. 아이고. 얘요? 계속해서 경우의 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요게 유형 10번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네, 이거 빨리빨리 풉시다. 앞에 경우의 수 문제 잘 공부하셨으면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210번. 세 사람이 4개 호텔 중 한 곳을 택해서 투숙할 건데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분모는 뭐야? 그냥 세 사람이 자유롭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건은 뭐라고요? 서로 다 다른 호텔에 투숙하는 거라고요. 분모에 뭐 들어가야 되니 그럼? 세 사람이 호텔 4개 있다고요. 아무렇게나 막 선택할 거야. 마치 그냥 함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아요. 중복, 순열이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람도 호텔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 사람도 호텔 4개 중에 하나, 세 번째 사람도 호텔 4개 중에 하나. 4의 세제곱. 이게 분모에 들어갈 숫자겠지. 그죠? 그런데 분자는 뭐래요?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들어가래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이 호텔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 사람은 얘가 선택한 거 말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얘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순열이 되겠죠. 중복 순열 중에서 순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복 순열이냐 순열이냐 뭐 용어도 다 배운 거라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산수할 때 그 숫자 몰라도 되죠. 그 용어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다고요. 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호텔을 들어갈 거야.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인데 서로 다른 곳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옆으로 가서 볼까요? 212번, 214번. 숫자 6개 있대요. 1, 2개랑 2, 3개랑 3 하나. 1열로 나열할 거래요.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건 그냥 이 6개의 숫자 1열로 나열하는 거고.
분자에는 짝수끼리 서로 이웃하래요. 짝수끼리라는 건 요 이끼리 서로 이웃하라 그런 이야기겠다. 그쵸? 그럼 분모에 들어갈 경우의 수부터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6개가 아니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2개, 3개. 너의 그 의지를 높이 사고 싶다 진짜. 아 그럼요. 어떻게든 잠을 깨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 1, 2개랑 2, 3개랑 3 하나예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거 가지고 줄 세우라는 거야.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다 다르다고 보고 일단 줄을 세운 다음에 실제로는 1, 2이 같은 거니까 쟤네 둘이 줄 서는 거 무시할 거고 2, 3개도 같은 거니까 쟤네 셋이 줄 서는 거 무시할 거라고요. 이게 이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뭘 원했다고? 짝수끼리 이웃한다고요. 짝수는 2, 요거 3개잖아. 얘네 셋이 이웃한대. 그럼 저 3개 한 덩어리라고 치면 마치 1 하나, 1 하나, 그러니까 1 2개랑 2 덩어리 하나랑 3 하나랑 이렇게 4개가 줄 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1, 2개는 같은 거니까 2팩으로 나눌 거고요. 원래 이웃하는 거 그러면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것도 따로 세야 되지만 여기서는 안 세도 되죠. 다 똑같이 생긴 2잖아요. 2이기 때문에 요 뒤에다가 뭘 더 곱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죠? 그냥 얘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한 거고 얘는 그 중에 짝수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짝수 묶어서 한 덩어리라고 할 건데 다 똑같이 생긴 짝수이기 때문에 뭐 묶어서 자기들끼리 줄 서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라고요. (218번) 잠깐만 번호가 안 나오는데 영희와 철수를 포함해서 6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영희는 뽑히고 철수는 뽑히지 않았대요. 그럼 전체 경우는 그냥 6명 중에 3명 뽑는 거지. 이게 전체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뭐냐면 영희는 뽑히고 철수는 안 뽑혔어. 그럼 나머지 애들 중에서 2명이 대표로 더 뽑혀야겠죠. 그러니까 확률 찾으세요. 그러면 분모는 누가 될 거라고? 6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그런데 분자는 뭐라고? 3명 뽑을 거 중에 영희 하나는 뽑았잖아요. 철수는 안 뽑을 거잖아요. 그럼 결정 안 된 4명이 있고 이 4명 중에 2명을 더 뽑으면 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전체 표본 공간은 6명 중에 3명 뽑는 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 집합은 뭐다? 영희가 뽑히고 철수가 뽑히지 않은 그 근원 사건이 몇 개 있는지를 세보면 즉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세보면 4C2일 거라고요. 영희랑 철수 빼고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뭐 하나 더 할까? 대입뽑기 하는 게 중요하니까 밑에 21번도 하나 보고 갑시다. 221번. 그 줄 맨 밑에 있는 건데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를 뽑을 건데 2개가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이 19분의 1이래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 그 얘기입니다. 그럼 2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를 X개 들어있다고 보면 당첨 안 되는 제비는 20-X개 이렇게 들어있다는 소리겠다. 그쵸? 이거 개수야 개수. 그래서 지금 X가 얼마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건데 2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거래. 2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건데 그 중에 둘 다 당첨 제비래. X개 중에 2개를 꺼낼 확률. 당첨 제비가 X개니까 얘가 지금 19분의 1이다.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럼 20C2라는 건 요거는 계산해 보면 20 곱하기 19 나누기 2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약분하면 10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분모가 10 곱하기 19야. 이거 분의 XC2예요. 이게 19분의 1이래.
그럼 얘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얘가 10이다 그 얘기겠죠. x가 얼마예요? 5라고요. 5c는 10이니까. 지금 요 조합 산수 못 따라오는 사람은 공부를 뒤지게 안 한 거예요. 산수하는 거니까. 옆으로 가서 24번도 봅시다. 10명의 유권자가 3명의 후보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할 거래요. 갑이 2표를 받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자, 전체 경우는 우리 이거 어제 했던 거야. 투표 용지가 10장 있다는 이야기고 후보는 3명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3명이 받은 표를 다 합치면 10개 된다는 거야. 무기명이래요. 몇 개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선택된 횟수가 몇 번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이 받은 표를 X, 을이 받은 표를 Y, 병이 받은 표의 개수를 Z라고 보면 X랑 Y랑 Z를 더해서 10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X, Y, Z는 0 또는 자연수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거 전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10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무기명 투표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인 거지. 그죠? 근데 그 중에 갑이 2표를 받았대요. 갑이 2표를 받았대.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y 더하기 z가 여기 됐을까요? y 더하기 z가 8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얘네 둘이 더해서 8 되는 경우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8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죠. 요 녀석을 계산하시면 그게 답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 경우 중에는 x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등등등 10인 것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하필이면 x가 2인 건 도대체 몇 가지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 중복조합 할 때 우리 계산했던 문제들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26번인데 흰 공이랑 검은 공 합쳐서 총 10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요. 그럼 저 시행들은 다 뭐 같은 상태에서 반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뽑아서 가져간 게 아니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니까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건데 3번에 한 번 꼴로 2공이 모두 흰 공이었대요. 3번에 한 번 꼴로 라는 말의 의미는 뭐다? 통계적인 확률이 3분의 1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3번 중에 한 번 꼴로 흰 공이 2개 나왔다. 그런 소리 하는 거네요.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비뽑기 하는 거랑 똑같다. 그쵸? 흰 공의 개수를 x개, 검은 공의 개수는 10-x개다 라고 보면 10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그 중에 흰 공만 2개 나오는 게 통계적인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이건 수학적 확률이나 어차피 똑같다고요. 그래서 x 찾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뭐 밑에 것도 별거 아니니까 잠깐 보고 가자면 휴대전화 제조사를 조사해 봤더니 A는 272명, B에서 나온 건 160명, C는 82명, D는 106명이래요. 이 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자 중 한 명을 선택했더니 걔가 B사에서 나온 걸 사용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쩌면 된다고? 이거 다 더한 거 중에 16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4분의 1이 아니고 이거 다 더한 거 중에 160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런 걸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229번 표본 공간이 S고요. 임의의 두 사건, 즉 임의의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기억번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 중에 하나잖아요. A라는 사건의 확률은 0 이상이고 1 이하다. 그죠? 모든 사건의 확률은 다 0 이상이고 1 이하예요. 니은번 A랑 B랑 둘이 더하면 1 이상이네요. 알 수 없다. A가 누군지도 모르고 B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1 이상이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디귿은요. 1에서 PS를 빼면 P0이다. PS가 뭐예요? 전체 사건의 확률이니까 1, 전 사건. 얘는 뭐야? 공사건의 확률이니까 빵이잖아요. 1에서 1 빼면 0이네요. 맞는 말이지. 그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산하고 자식할 것도 없죠. 밑에 것도 하나 볼까요? 조건은 똑같고요. 기억, 니은, 디귿 맞는 거 찾으래요. 기억번은 맞을까 틀릴까? PA는 PA 나름대로 0 이상 1 이하고요. 얘도 얘 나름대로 0 이상 1 이하기 때문에 둘이 곱한 거 0 이상 1 이하가 되는 것이 맞죠. 니은은 전사건, 공사건 확률 둘이 더하면 1이 되는 게 맞죠. 얘는 1이고 얘는 빵이니까. 디귿번 요거 뭐야?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곱사건의 확률이 0 이상 1 이하네요.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곱사건도 어쨌든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하나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니까 확률 자체는 항상 0 이상 1 이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겠죠? 별거 아니니까 얘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확률의 기본 성질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보면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쉬운 거거든요. 덧셈 정리나 여사건 확률도. 그래서 예제 몇 개 안 남았는데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요거 이야기 할게요.